경기 둔화 시그널, 제 콘텐츠에 가시면 장단기 금리 차이로 경기 둔화 시그널 알 수 있거든요. 제 콘텐츠의 상단 쪽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올해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뭐야 뭔 말이야 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로 작년 연말에 올해 주식시장부터 금융시장까지 안 좋을 거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 금리하면 10년물이고 단기 금리하면 2년물, 3년물인데 우리나라는 3년물을 쓰거든요. 이 금리의 차이가 점차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예 은행 가시면 아시잖아요. 장기 금리. 우리가 장기 예금을 넣으면은 5년물짜리 넣으면 3년짜리 넣으면은 예금 금리 조금 더 주고 6개월, 1년짜리 넣으면 덜 주잖아요. 한마디로 오래 맡기고 오래 하는 장기 금리가 더 비싸고 많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더 줄어들고 단기 금리가 세지는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선 종종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경기 둔화의 침체의 시그널이다라는, 장단기 차이가 100bp가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1% 차이가 넘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0.3%까지 좁혀졌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50bp 이하로 지금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긴축 얘기도 있고 뭐 금리 올리는 한은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추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고채를 찍어내야 돼요. 어떻게 적자로. 그러면은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많이 찍어내니까 적자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싸게 우리나라 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2%에 발행하지 않고 2.1%에 발행해야 팔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 금리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닿아 가지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살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미국은 한번 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좀 과하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뭐 지금 연구원분들 얘기한 것 다 차치하고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부분 해가지고 요점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경기 둔화 시그널이 장단기 금리가 무엇인지. 단기 금리는 사실 장기 금리 대비해서 낮아야 돼요. 당연히 낮아야 되잖아요. 아니, 은행만 가도 나오잖아요. 1년짜리 예금이랑 3년짜리 예금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것들이 역전되는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기 금리는 향후 팔아야 하는 빠른 미래 금리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금리가 오를 것이야, 내일도 오를 것이야, 모레도 오를 것이야.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런 시장 예측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빠르게 가파르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축 뭐 재정을 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한은도 올릴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돼요. 그러면 지금 단기 금리는 지금 긴축을 하게 되고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러고 한은에서 올릴 거야 라고 얘기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하게 되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긴축 재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그러면 향후에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다라는 예측을 해요. 그럼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장기 금리는 향후에 대한 예측으로 내려오고 단기 금리는 현재에 대한 예측으로 올라가니까 맞닿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 오르고 장기 금리 내려오는데, 이러면 심할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맞닿거나 역전 현상,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그리고 수요 측면을 하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돼요. 기업들이 지금 장기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향후의 전망을 지금 잘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장기 투자 전망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줄이게 되면 대출도 덜 받게 되죠. 대출 시장의 장기 자금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디 부분에, 장기 부분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요게 이제 그대로 지난번 콘텐츠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2014년 이후 이게 미국의 페드의 장단기 금리 차이 표시한 그래프인데, 장단기 금리가 요 0이면은 맞닿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역전이 한번 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왔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했잖아요, 미국이.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쓰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 이렇게 벌어져요. 네. 쫙쫙쫙쫙 벌어집니다. 단기 금리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2020년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긴축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곧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작년 12월 그래프입니다. 더 낮아져 있어요. 지금 한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예.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0.3%대까지 얘네들이 여기에요.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뭐 오늘 요번 달에 다음 달에 테이퍼링 뭐 끝나고 금리 인상하면은 역전되는데, 여름이라고 저는 이거 적어놨는데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긴축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더욱 빨리 금리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생각보다 빨리 잡혀가지고 여름 이전에 긴축 강도를 하반기에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콘텐츠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는데 굳이 볼 필요 있나 이 정도까지 그냥 빨리빨리 짚어드렸는데